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사회의 최대 종합복지회관으로 재탄생한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커뮤니티 센터가 모금 운동을 전개하고 한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체 펀드 확보를 위해 6월 말까지 $400만 추가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본격적인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KCS 커뮤니티 센터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150만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의원 사무실에 $300만 지원금을 신청한 상태지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KCS 자체적으로 매칭 펀드 $150만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모금 캠페인 결과 5월 말 현재 약정 금액을 포함해 약 $110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40만 채우기 위해 KCS는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CS 측은 시정부의 2016-2017 회계년도가 끝나는 6월 말까지 $40만 추가로 모아야 시의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퀸즈 베이사이드의 부지 면적 54,000 스퀘어피트 규모로 들어선 KCS는 뉴욕 일원 한인사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한편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후원하는 가족이나 회사는 강당, 체육관, 강의실, 사무실 등의 명패를 달아줄 계획입니다. 뉴욕시경이 이민 단속요원의 불법 체류자 체포 과정에 도움을 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불법 체류 이민자 피난처 도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30일 오전 10시쯤 IC 단속 요원들은 퀸즈 형사법원 재판에 출석하려 집을 나서는 35살 라이언 샘퍼트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뉴욕시경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IC는 부인과 이웃에 의해 샘퍼트의 연행이 어려워지자 뉴욕시경에 지원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현장을 정리하면서 샘퍼트는 결국 IC에 연행돼 구금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웃 주민들이 동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으로 알리면서 NYPD 개입 논란은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불법 체류 이민자 피난처 도시를 천명하며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샘퍼트는 가야나 출신으로 과거에 추방당한 후 5년 전 가족들과 함께 미입국한 뒤 지난 4월과 5월 또다시 2차례 강도를 저지르자 IC는 이날 체포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PD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샘퍼트의 아내는 남편이 강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무죄라는 증거를 이날 법원에 제출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초강경 이민법인 데이비스 올리버 이민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추방 대상 이민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각 주정부가 자체적인 이민 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 이민 국경보안소위원회 라울 레브라도 부위원장이 발의한 데이비스 올리버 이민 단속법안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상했습니다. 이민 단속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초강경 이민법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자체 이민 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사법당국이 자체적인 이민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브라도 부위원장은 주정부나 지역정부가 이민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연방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체 이민 단속법 제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방 대상 이민자 범위는 대폭 확대하고 추방은 더욱 신속하도록 했으며 추방 대상 이민자들을 연방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신속한 추적과 색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추방 이민자들의 신병 인수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고 지역 경찰의 이민 단속 협조 의무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이 추방 대상 자국민의 신병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법안이 제정되면 이들 12개국 국적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의 이름은 2014년 불법 체류자에 의해 살해된 마이클 데이비스 경관과 데니 올리버 경관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동안 감소 추세였던 미 비자 취득 한인이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유학생 F비자가 가장 많았고 특히 관광비자가 급증했습니다.
2015-2016 회계년도 비이민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은 77,3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보다는 5.4% 증가한 것이고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됐던 2008년 이후 감소세는 7년 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2007에서 2008 회계년도 38만 9,287명을 기록하던 한인들의 비이민 비자 취득은 무비자 입국 시행 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2009-2010 회계년도에는 10만 6,904명, 다음 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1-2012 회계년도 9만 927명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어 계속 7만에서 8만여 명을 기록하다 올해 4,000명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비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학생 F비자가 28,49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도보다는 6.8% 줄어들었으며 교환연수 J비자는 전년도보다 5.1%가 늘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관광비자가 전년도보다 67.1%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주재원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무역과 투자 비자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기자 비자, 예체능 비자는 다소 증가했으며 종교 비자는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음식 노점상의 위생 등급 표시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푸드카트나 푸드트럭 등 모든 형태의 노점상들이 시 보건국의 위생검사 결과를 부착해야 합니다. 지난 24일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푸드벤더 위생검사 등급 표시 의무화가 어제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모든 푸드카트나 푸드트럭 등 모든 형태의 노점상들은 시 보건국의 위생검사를 받은 뒤 그 결과를 꼭 외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2년에 한 번씩 라이센스를 갱신할 때 위생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발의자 캐런 코슬로위츠 시의원은 수많은 시민들이 푸드벤더의 위생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음식을 구매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로 푸드벤더에도 위생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정확한 시행 시기는 시장 서명 후 270일 이후부터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뉴욕시 건물주들이 난방 시즌 실내 최저 온도를 지금보다 높이는 규정, 유권자들에게 투표 기록을 발송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또 공원국 환경 작업 시 최소 이틀 전 고지 의무, 불법 개조 주택에 대한 현황 보고 의무 등 모두 28개가 포함됐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의 길 건너기 환경평가와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현황 점검 작업을 요구하는 조례안도 이날 시장의 서명을 받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다른 주로 이주한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저지주의 전체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인구 유입률이 가장 높은 타운은 헌터돈 카운티의 레바논 보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거나 은퇴를 이유로 또는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 등의 이유로 지난해 뉴저지를 떠난 인구는 전국에서 최고인 것으로 2016 미국 이주민 연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뉴저지주 전체에서는 지난 7년 동안 15만 3천여 명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1.7%의 인구 유입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2010년에서 2016년 뉴저지 인구 유입률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도 헌터돈 카운티 레바논 보로는 이 기간 중 인구 유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유입 총 인구 1,663명을 기록하며 21.7%나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허드슨 카운티 위호큰으로 2,572명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총 인구 15,138명으로 20.5%의 인구 유입률을 보였습니다. 글로스터 카운티의 울리치는 2010년 1,305명에서 2,060명의 인구가 더 유입되면서 20%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주내 인구 유입률이 높은 타운 9위와 10위에는 버겐 카운티 우드리지가 12.6%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스트 러더포드가 10.4%를 나타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물리치료사의 침술 치료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뉴저지는 오는 9월부터 물리치료사가 침술 면허가 없는 경우 침술 치료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저지에서 지난 수년 동안 이어져 왔던 물리치료사들과 침술 면허 소지자들 간의 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30일 뉴저지 스포트라이트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 물리치료사 면허국은 오는 7월부터 침술 면허가 없는 물리치료사는 새로운 침술 환자를 더 이상 받으면 안 되며 9월부터는 침술 치료 행위가 완전 금지된다고 공지했습니다. 뉴저지 물리치료사 중 일부는 그동안 수년 동안 침술 치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국의 침술이 물리치료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주 검찰청이 침술에 대해 물리치료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물리치료사의 침술 치료 행위가 전면 금지되게 된 것입니다. 침술 동양의학협회 회장 제이슨 사르기스는 물리치료사 면허국이 주 검찰청의 의견을 존중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침술에 대한 수요는 뉴저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메디케어에도 침술 치료를 포함하자는 법안이 상정된 바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차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학기 처음 개설된 뉴저지 포틀리 고등학교의 한국어반이 올해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뉴저지 포틀리 고등학교에 이번 가을 학기부터 중급 과정 한국어 2반이 추가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개설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급 과정 한국어 1반은 한인과 타민족 학생 등 41명이 2개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어 반과 함께 개설됐지만 여전히 1개 반만 운영되고 있는 중국어 반에 비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희성 한국어반 교사는 문법 위주의 한국어 교육보다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수업 방식이 한국어 반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면서 한국어 반이 자리를 잡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어 1반에 참여했던 학생이 한국어 2반에도 등록해 좋은 성적을 유지할 경우 뉴욕 총영사관 한국교육원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 언어 수업에 비해 그 수가 적지만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을 통해 대중문화가 미국 젊은 층을 사로잡으면서 한국어 수업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ATM 기기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해 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ATM 카드 투입구에 카드 정보를 복제하는 이른바 스키머 장치를 부착시켜 금융 정보를 빼내는 한편 화면 상단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카드 핀 번호를 훔쳐 현금을 가로채는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주민들의 ATM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ATM 기기에 스키머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험 대상자 모두 스키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자신이 범죄의 대상에 노출됐다는 사실도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당국은 기술의 발전으로 스키머 장치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은 만큼 ATM 기기를 사용할 시 카드 투입구에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핀 번호를 입력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으로 가릴 것을 조언했습니다. 유명 멕시칸 푸드 체인 치폴레가 해커들의 공격으로 고객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폴레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매장을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금융정보가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폴레 네트워크에 해커들이 침입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피해 매장 목록을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치폴레 측이 공개한 피해 매장 목록에 따르면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지역 다수의 치폴레 매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치폴레 측은 해커들의 이 같은 수법으로 일부 고객들의 금융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기간에 치폴레를 이용한 고객들은 크레딧 카드 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앞서 치폴레는 지난 2015년에도 해킹으로 인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취업 이민이나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허가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납세 예산 기반에서 앞으로는 이민 서류와 같이 신청자들의 수수료로 처리하는 수수료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허가 처리 기간이 상당 기간 단축되지만 결국 노동허가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5일 롱알랜드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6시 후보 접수 마감까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용철 회장은 다음 주쯤 집행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 회장의 임기는 이번 달로 끝나지만 13대 회장 후보 무등록 사태를 맞아 문 회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전망입니다. 이번 13대 회장 후보 등록은 당초 2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막판 철회되면서 미등록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뉴저지 포틀리 메인스트리트 공용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 공간에 새로운 파킹 덱이 마련됩니다. 공사는 다음 달 5일부터 시작돼 2018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새 파킹 덱이 완공되면 현재 412대인 차량 수용 규모가 220대 늘어난 632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월 정기주차 이용객들은 대체 주차 공간을 사용해야 하고 공사 기간 마돈나 성당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체국 자리도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6월 12일 뉴욕 총영사관이 재외동포를 위한 병무 상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외 체제자, 병역제도, 국외 여행허가, 병무행정, 입영과 신체검사 등에 대해 병무청 전문가가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상담 시간도 제공됩니다. 영사관 측은 많은 재외동포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맑겠으나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지나가는 비가 내리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날씨에 쌀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